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어제보다 10포인트 정도나 더 밀리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었는데요. 오후 들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불안감이 모두 사그라든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구간을 저가라고 인식한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된 것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좀 더 힘차게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이시죠. 설교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1580선이 회복이 됐는데요. 서 소장님, 네. 서 소장님께서는 1500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갖고 가시잖아요. 네네. 예,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금 확보 구간이다라고 연일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장은 그동안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급락이 나왔죠, 장이. 예. 이 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서 상당히 좀 장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소폭이나마 갭 상승이 나왔다는 점, 이 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사실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일단 장 초반 좀 갭 상승 출발했다가 종합지수가 어느 정도 또 눌림을 당하면서 1550포인트 선까지도 밀렸습니다. 예, 밀렸다가 아래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 이런 점이 일단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장마판 특히 동시효과에서 약 한 지수가 14포인트 정도 상승 중이다가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약 한 7포인트 정도를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한 21포인트, 2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해서 종합지수 1582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다시피 일단 1500포인트가 지지되느냐, 지지가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1차 지지권 영역은 1550포인트다는 거. 그래서 1차 지지권역을 반드시 하십시오. 1차 지지권역은 1550포인트. 그 다음에 이 1550포인트가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150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일단 보셔야 되겠고, 조금 큰 흐름으로 6월달, 즉 다음 달까지, 이달도 이제 다 돼가죠.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은 6월달 장세는 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6월달 장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좀 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지금 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특히 해외발 악재인 유럽, 남유럽 쪽에 있는 지금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 어떤 지원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뉴스나 어떤 보도에서 유럽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독일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그 정도만 지금 재정이 어느 정도 좀 튼실하지만은, 그 나머지 이외의 국가들은 상당히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되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유럽 장이 오늘 새벽에도 많이 빠졌죠. 급락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 어느 정도 유럽발 악재가 진정이 좀 되려면은, 일단은 저는, 영국이 일단 재정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많습니다. 비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어느 정도 재정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야지. 그런 보도가 나와야지, 유럽에 대해서 어떤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이, 증시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일단 제일 첫 번째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럽 중에서도 가장 GDP 규모에서 상당히 좋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근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 얼마 전까지, 상당히 견고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무참하게 지금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독일 증시도 상당히 지금 우울한 증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된 또 동기가 있죠. 투자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매도 금지 이러한 뉴스 악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수가 더 빠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공매도 금지에 대한 유럽발 확산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비단 독일을 필두로 해서 또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은 호재가 지금 나오는 시점이 아니고 계속 악재가 표출되는 시점이다.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유럽 즉 유럽발 악재는 해소가 되려면은 진정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좀 조금은 더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5월달 들어오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 한 2, 3일 정도 빼고는 계속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유럽 쪽, 즉 자국 쪽의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주식 쪽에서 이제 현금화시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적으로 매수세에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일단 되는지 그 수급 여부를 항상 장중에 포착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날부터 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장세는 선물에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장을 어느 정도 받쳐놓고 주식을 갖다 파는 그러한 장세입니다. 외국인들이.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겠고 향후 우리 증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후 증시는 최근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빠졌죠. 예, 지수가 빠졌다가 이제 지수 바닥을 잡고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 구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중국의 뒤를 이어서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향후 이렇게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나서는 중국 증시의 영향, 즉 연동을 받아서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증시와 같이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날 공산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 점을 일단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살짝 21포인트 정도 반등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짧게 대형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짧게 매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6월까지도 지수는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오늘과 같은 반등은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할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업종들과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내일 당장 현금을 또 확보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장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각 코스피 쪽이나 그다음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 조금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좀 반등이 좀 제법 많이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특히 그동안 지수 상승 구간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린 종목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아차라든지 예.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또 삼성전기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오고 특히 주도 종목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하다가 장마판 동시효과에서 무려 3%나 급등이 났습니다. 동시효과에서. 그래서 8%에 마감을 했죠. 예, 8%에 마감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들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내일장은 일단 오늘 1582포인트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160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600포인트를 만약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기술적으로 1650까지도 올라올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일단 1600포인트 넘어서면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신 주식은 좀 반등시마다 매도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랬을 쪽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도 어느 정도 좀 저평가 중이면서 낙폭 과대주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급락했던 그런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짧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 오늘장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츠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 거두신 분 어떤 분일지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얼님. 예. 네, 어제 출연해 주셨었는데 오늘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습니까? 어제 방송 출연에서 말씀드렸던 테크노 세미캠인데요. 예. 사실 어제 이제 앵커님에게 제가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테크노 세미캠을 어제 매수를 했었어요. 이제 단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포트로 편입을 하지 못했던 것은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정도의 성격이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포트로 편입은 못 해드렸고 어제 테크노 세미캠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했었죠. 예. 그래서 테크노 세미캠이 이제 반도체나 LCD 시가격 그리고 2차 전지 전액 공급 분야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독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쪽의 어떤 전방 업황 자체가 이제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 세미캠의 실적 자체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자, 이러한 종목이 이를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시장 급락에 의해서 오로지 시장 영향 하에서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더 빠지면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테크노 세미캠을 코스닥이 특히 어제 패닉 상태로 급락하는 과정 이 부분을 이용해서 19,000원대 초반이면 얘는 사도 매수를 해도 물려도 큰 문제 없겠다 이런 마인드로 일단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또 곧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한 9%대 수익을 내고 차익을 챙겼습니다. 예, 테크노 세미캠으로 하루 만에 9%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라는 리얼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리얼님, 예. 좀 전에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봤었는데요. 예. 리얼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장 대응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좀 사 담으면 좋을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의 변화가 나오는가가 중요하겠고요. 예. 어제도 이제 방송 출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1600포인트대 초반까지 반등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단지 이번 반등 구간에서 1600포인트 초반에서 그랬듯이 기관 매수로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은 여전히 파는 관점이라면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한번 되밀리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되밀리는 과정이 쌍바닥으로 올라갈지 새로운 어떤 오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일단 현재로서 수급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의 현재 매도 지속형의 패턴이 매수로 전환된다거나 이런 어떤 변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1600포인트대 초반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보고요. 이후에 한 번 더 되놀림이 있다. 이런 어떤 마인드에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리얼님 역시 현재 반등,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만 6조 원 이상의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을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얼님. 예.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리얼님께 또 9%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테크노 세미캠이었고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 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문제는요. 골든크로스는 하위의 이동평균선이 상위의 이동평균선을 이것 돌파하면서 형성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상향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또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역시 이 무료 이용권 받아가시기 위해서 강의 내용들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 오늘의 강의 내용도 기대가 되네요. 예,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패턴, 기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지난 시간,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찌올림 땡큐 기법을 배웠고 또 지난번에 또 시간에는 또 뭘 배웠나 하면은 뭡니까? 찌올림 땡큐 기법에 의해서 뻔할 뻔짜 기법. 예. 지난 시간에 또 뻔할 뻔짜 기법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최근 장이 조금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장세가, 즉 현재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할 거예요. 기법도 기법이지만은 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종목에 대한 기법도 나오고 그 기법을 통해서 매수를 할 것이고 또 기본적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왜?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 종목을 들어가면은 결국 이 종목이 언제 갈지 몰라요. 야, 이거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장도 빠지고, 예, 시장도 빠지고 이 종목은 갈 생각을 안 해요. 거래량도 없이 세오라 내오라. 그러면은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지만은 즉 기간 손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시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시향이 무엇보다도 참 우리 투자자분들 최근에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향을 좀 짚어드리면서 이 시황을 통한 종목 공략법. 시향을 보면서, 즉 시향을 통해서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오늘 주제로 일단 삼겠습니다. 예,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 시황을 통한 종목 공략법, 목마른 시기에 딱 어울리는 솔깃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예, 그렇죠. 목마른 사막의 그 완전 오아시스입니다.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일단 현재 시황부터 잠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칠판으로 잠시 가시면은
일단 현재 시황이 지금 현재 이제 오늘까지 해서 1582포인트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한 차례 반등 줬다가 쭉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한 차례 살짝 반등만 줬다가 쭉 빠져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지금 현재의 시황이 지금 자 과연 1500 지금 어제하고 오늘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1550포인트. 그죠? 1550포인트에 두 차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또 1550포인트 터치를 했죠. 그래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1550포인트가 일단 1차 지지권이요. 아시겠습니까? 자, 1차 지지 라인은 얼마를 보시냐 하면은 1550포인트다. 그리고 이 1550포인트에서는 제가 조금 있으면은 조금 이따가 차트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항상 강조드리는 기법이 있죠. 뭡니까? 306, 즉 306일선을 제가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306 이평선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차트를 보시면은 306일선에 정확하게 두 차례 딱 아래 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예. 지수로 본다면 1550포인트고 아래 거를 딱딱 달아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1차 지지권역을 1550포인트로 잡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잠시 시황을 우리 챙근님 물어보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향후에 종가상으로 이 155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이 되어진다면 종가상으로 그러면은 일단 155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50포인트까지. 자, 일단 요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지수 더 빠집니다. 140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1400에서 143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현금 확보하세요. 너무 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그죠? 그러면 주식투자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항상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황을 일단 1차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아셨을 때 1550포인트에 근접하면 주식을 산다. 단기적입니다. 단기적. 예, 막 중장기적으로 막 끌고 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시고 지지 라인을 포인트를 보시고 종가상으로 155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일단 1500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빠지는 수순이 진행된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왜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이 석가탄신일이었죠. 그죠? 석가탄신일입니다. 자, 이 석가탄신일이 지난 금요일 날 만약에 공휴일이 없었더라면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1500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550에서 1550을 깨고 15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참 우리나라 증시가 다행스러운 것은 부처님이 보살펴 주시는지 이날 석가탄신일이라서 그런지 일단 저는 금요일 날 우리가 공휴일이었지만은 미국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폭락이 나와버렸죠. 약 4% 정도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빠지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증시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날 또 미국장이 반등이 나와버렸죠. 플러스 한 1%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월요일장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장을 맞이하면서 월요일장 많이 빠져서 시작 안 하겠느냐 상당히 우려를 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면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견고하게 흘러갔지만은 문제는 화요일이었습니다. 그죠? 화요일 날 장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상당히 참 힘든 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그죠? 어제 완전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코스닥 쪽으로는 거의 막 투매가 나와버렸죠. 예, 투매가 나오면서 장중 한때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준비 전쟁 태세를 갖췄다. 이런 보도로
상당히 그 리스크 감안해서 장중에는 약 한 70포인트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구간이 전개되면서 종목마다 막 급락이 나오면서 막 하한가가 속출하고 뭐 그런 장세가 어제 이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반영 이 자체가 우리 증시는 화요일 날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장 또 반등 나왔죠? 항상 지수는 빠질 때 그냥 쭉 안 빠집니다. 그죠? 그냥 쭉 빼면은 전부 다 팔기. 개인이고 뭐고 간에 다 팔지. 매도하고 나오지. 그러나 항상 희망을 줍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반등하는 척하고 빼고, 반등하는 척하고 빼고. 그러나 반등의 폭은 약하고 하락의 폭은 깊죠. 이것이 조정이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반등 나왔다고, 야! 지수 이제 단기 포인트가 나왔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야, 오늘 기아차 8%나 오르고 말이야. LG화학, 뭐 삼성전기, 뭐 현대차, 기아차, 예?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한국타이어 막 7%나 오르고 됐다. 바닥이다. 주식 삽시다 해가지고 막 몰빵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절대 없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자라는 점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과연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당연히 이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1분기 실적이 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부터 해서 상당히 그 양호하게 많이 이번에 1분기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가가 12월 달부터 코스닥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작년 2009년 언제입니까? 3월이죠. 증시가 바닥을 잡고 상승하게 된 것이 2009년 3월입니다. 2009년 3월에서부터 쭉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서 작년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올해 1월 달에 또 한번 피크를 치죠? 피크 치고 전고점 돌파하는 척, 요번에 전고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빼버렸습니다. 그죠? 쭉 빼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이 구간이 2009년 3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가 큰 파동으로 본다면은 1차 상승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 파동 이론으로 본다면은, 자, 1차 상승, 자, 1차 상승 후에 그 다음에 2차 조정. 자, 이 조정은 눌림목 조정이죠? 조정. 그 다음에 3차 상승. 그 다음에 4차 조정. 그 다음에 5차 마지막 상승 파동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따지면 이거죠? 그림으로 따지면 이거죠? 그지?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지금 작년에 바닥 잡고 1723포인트까지 상승했는 이 구간이 1차 상승 구간이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바닥이 나왔죠. 그러면은 올 1월달까지, 즉 1월달까지 그렇게 되고 또 1분기 실적이 우리나라 실적이 좋게 대체적으로 나오면서 또 3월달에 다시 한 번 더 1723포인트를 한번 찍었어요. 근데 돌파는 못했죠. 그 1분기 실적 때문에 또 한 번 더 1723포인트까지 갔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쉬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쉬어야 될 때가 왔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 그죠? 작년에 894포인트부터 해서 1723까지 갔으면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1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온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온다? 자, 조정 들어와야 되겠죠? 쉬어가야 됩니다. 다시 매집을 해야 되고, 쉬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에 3차 파동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쉬어가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조정의 포인트는
얼마가 바닥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죠? 보통 예전 사례로 본다면은 잘 보세요. 2004년 자 차트를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쭉 과거로 구슬러 갑니다. 자 2004년도로 가겠습니다. 2004년도 자 2004년도를 잠시 봐주세요. 자 2004년도 자 어느 구간입니까? 이 구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 구간입니다. 이거 쭉 빠졌죠. 지수가 잘 가다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수가 939포인트에서 무려 730포인트까지 빠졌죠. 약 몇 프로가 약 한 20% 정도 지수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더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자 보세요. 자 차트 돌아갑니다. 쭉 이제 정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을 시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도 보시게 되면 약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차트가 쭉 보시게 되면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자, 2006년도, 자, 5월달에, 자, 역시, 같은 5월달입니다. 그죠? 희한하죠? 예, 지금도 5월달에 급락 나오고, 5월달에는 참, 행사도 많고, 뭐, 어린이날부터 해서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석가탄신일, 뭐, 각종 그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돈 나갈 일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 그런 와중에 버려도 신동차를 품게 꼭 보면 예년 증시, 과거의 증시를 보면 이렇게 5월달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그죠? 자, 이 5월달, 2006년 5월달에도 지수가 약 한 20%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받고 조정 거쳐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예, 돌파하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맞죠? 1723포인트에서 자, 뭐 15% 정도 빠지면은 과연 지수가 얼마? 뭐 20% 빠지면은 지수가 얼마 정도 되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 나온다. 그러면 15%가 빠지면은 이건 얼마냐? 1500포인트입니다. 20% 빠지면 1400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자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하자는 거.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우리 증시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차트 잠시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이 1550포인트입니다. 1550포인트인데 지금까지 몇 차례? 세 차례의 지지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강력하게. 그러면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여기를 깨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1550포인트를 깨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냐? 그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밀립니다. 자, 이 단기적으로 여기서 행보를 했죠. 여기서 행보를 했습니다. 자, 여기 언제냐면은 작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행보를 했습니다. 그죠? 행보를 했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자, 요 구간입니다. 행보를 했는데 행보하다가 돌파를 했죠, 박스권을. 그러니까 강하게 가더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은 지수는 위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몇 포인트냐? 1430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자, 1550을 1차 지지를 잡고, 자, 1550이 종가상으로 깨지면은 1500까지 밀릴 수가 있다. 그래도 또 1500이 또 깨진다면은 우리는 1430포인트도 좀 암울하지만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 시황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발해서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그치고, 좀 그쳤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종합지수와 종목의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쉽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가,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세요. 종합지수가 상승 출발을 하는데, 자, 어제 캔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어제 종합지수 캔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하락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 출발을 딱 하더라. 그러면 하락 출발하면 돌파할 확률보다, 즉, 지수가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러면은, 종합지수가 갭상승 출발하느냐, 아니면은 하락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장이 어떻게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는 종합지수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데 종목이 갭상승 출발하더라. 지수에 영향을 안 받고. 이런 놈은 어떻습니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증시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기아차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죠? 기아차는 갭상승을 매일매일 기아차는 갭상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단기 수익으로 홀딩이었죠.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삼성전기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추라. 시장은 빠져서 출발하는데 내 종목은 강하게 갭상승해서 플러스 출발하더라. 그런 종목은 홀딩이죠. 그리고 그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그것이 일단 가장 큰 포인트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장 초반 공략주 선택의 필요성인데, 이게 장 시작하면서 그 종목은 어떻게 얼마의 가격에 몇 퍼센트의 가격에 출발하냐,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땡겨 올리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출발해서 빠지느냐, 아니면 플러스 출발해서 더 땡겨 올리느냐.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수급적인 문제도 맞물려져 있겠지만은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를 잡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 초반에 노력을 더 해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지. 장중에 한참 지나서 장중에 들어가면요, 잘못하면 매수가 대비해서 빠질 우려, 즉 손실 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공략할 때는 이 시장보다도 강한 종목을 장 초반에 공략해서 잡아 들어갔을 때 수급이 붙어주면서 수익이 날 포인트가 더 많다. 이 점을 반드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숨처럼 얘기해야 될 게 딱 한 게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종목을 공략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절가를 잘 지켜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죠. 자, 어제 장에 캔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장 갭상승, 이 종목이 갭상승 여기서부터 출발하더라. 그죠? 여기서부터 아래 거를 딱 따라주고 출발하더라.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는데 손절가는 어떻게 한다? 전날에 종가를 잡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전날에 종가를 손절가를 잡고 짧게 나는 대응하겠다. 단타로. 그러면은 전날에 종가를 손절가 이것을 목숨처럼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날에 시초가까지 밀려도 나는 되겠다. 홀딩한다. 단기 스윙적인 관점. 아니면 아예 중장기적으로 나는 포지션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면은 이런 거 상관없죠. 그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시작, 초반에 어떻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냥 정권사 전화해가지고, 자, 무슨 종목, 대충 가격이 좀 사주세요. 얼마나치 몇 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중장기적으로, 또 포지션을 가시는 분들과, 또 단기적으로, 특히 하시는 분들은, 특히 단기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손절가를 목숨처럼 얘기하지. 아이고, 좀 빠진다고 반등하겠지. 에이, 까짓 거. 내일 반등하겠지, 뭐. 근데 그 다음날 또 빠져요. 아이고, 모레는 이제 반등하겠지. 그럼 또 빠져요. 근데 그 다음날은 반등하겠지. 그럼 3일째 연속 빠지고, 4일째 연속 빠지고 해가지고, 손실이 막 10% 넘게 빠졌어요. 예. 손실이 막 벌어지고 있어. 오르겠지 하면서 세우라. 역시 기간 손실에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이 잘 보셨을 때, 스윙으로 그냥 나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 상관없죠. 빠지든지 말든지. 자,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아시면서 항상 손절 원칙은
이런 시황을 통해서 종목을 공략할 때도 손절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 이것은 주식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은 지키니까 반드시 손절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설구 소장님과 함께 시황을 통한 종목 공략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으면 오늘도 나가는 돌발 퀴즈 문제 역시 잘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합니다. 자, 시황을 통한 종목 공략법에서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손절 원칙, 2번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 소장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일이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장이 안 좋으면서 한일이화의 수익률 역시 조금 줄었었는데요.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보유를 계속해서 저는 끝까지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약 42일째 지금 들고 가는데, 홀딩해서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지만은, 오늘 장에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6%, 플러스 6%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으로 오늘까지 현재 수익률이 약 15,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1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표가를 지금 장이 제가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하다.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낮췄죠. 8,000원 낮췄는데 다시 변경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이하의 목표가는 7,000원으로, 7,000원으로 변경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6,900원이죠. 오늘 종가로 6,900원이니까, 내일 정도에서, 차익 실현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7,000원 정도 오면은 적어도 한 17% 정도, 16, 17% 수익이 나니까 그렇게 목표가를 해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린다. 그래서 목표가 7,000원으로 변경을 해드린다는 점 그렇게 하시고 만약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홀딩 관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일이화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시는데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겠다 하셨습니다. 7,000원으로 낮춘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손실을 보고 있네요. 홀딩하고 계신지요? 예, 한전기술 지금 현재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한 3.6% 정도 지금 손실 중인데 아직까지도 1분기 실적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좀 지수와 같이 조금 연동은 되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견고합니다. 왜 견고하느냐? 다른 종목들은 상대평가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지수 빠지면서 투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한인기술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추세 61선의 기준을 두고 계속해서 이탈하면은 반등되고 반등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원자력 쪽에 수주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유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전기술 홀딩하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자,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셨던 삼성테크인의 흐름은 어떤지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수정이 있을까요? 예, 삼성의 테크인은 지금 현재 또 역시 이 종목도 마이너스 2.2% 정도 손실 중에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1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98,000원 매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좀 마이너스 2% 정도 손실 구간이 있습니다. 목표가를 12만 원 잡아드렸는데요. 조금 그대로 목표가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9만 원 손절가만 반드시 지켜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만 원 손절가만 제가 반드시 지키면서 그대로 들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위는 일단은 손절가였던 9만 원 선을 꼭 지켜가면서 홀딩하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조만간 설 교수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요.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세 가지 종목들 흐름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상담 종목들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1561님께서 코디에스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15,700원에 40% 정도를 갖고 계신데 손실이 굉장히 크세요. 좀 간단하게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예, 코디에스 종목 이 자체가 뭐 전기차 관련이죠. 특히 그 전기차에 관계되는 그 급속 충전 시스템, 이것을 만드는 회사고, 상당히 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상당히 조금 인정을 받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전기차가 계속해서 보급이 되면서, 특히 그 SK 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이런, 급속 충전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코디에서가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띠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3월 초에, 전기차 테마가 한 차례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이 종목은 그렇게 급등에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견고하게 유지가 되면서 최근에 빠지긴 빠졌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실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니까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닥권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손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반토막 정도 가까이 지금 나고 있죠. 그래서 반토막 정도 났는데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 관점을 좀 제시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1차 하락후에 반등, 그 다음에 3차 하락후에 반등, 그 다음에 5차 파동까지 다 끝났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실판으로.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파동이다. 그래서 바닥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즉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그렇게 대응하시고 단기 투자자라면 지금 손절가가 놓쳤습니다. 그죠?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서일교 소장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 소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돌발 퀴즈입니다. 시황을 통한 종목 공략법에서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텐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손절, 2번 다수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7817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모두 성투하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움직이면 한양, 그리고 생각하면 단양이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한 후에 매매에 대응하라라는 말일 텐데요. 현재와 같은 장 속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명언이지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